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네, 특별한 포맷을 드디어 예. 대표님이 원하시던 포맷을 완성하셔서 네. 예, 그 투자자와 네. 그리고 투자를 받은 회사가 네. 같이 나오는 네. 그런 포맷으로 저희 시즌 7의 네. 첫 번째 네. 그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네. 예, 어떤 투자자가 나오셨고 네, 어떤 회사가 나오셨는지 네. 우선 회사부터 소개하시고 또 네. 투자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챗봇을 기반으로 여러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젤리랩의 대표 윤아리입니다. 네. 네. 예, 챗봇을 뭐 기반. 소개를 예, 저는 딥테크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헬스케어 투자 육성팀을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이승우 수석님. 네. 네. 자, 우선 블루포인트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네. 우선 오늘 핵심 회사 네. 젤리랩 네. 명함도 아주 명함이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거. 네. 비행기 채팅. 티켓의 오른쪽. 아, 그렇구나. 네, 네. 채팅. 채팅. 저 이거 비행기 티켓을 네. 네. 여행을 가고 싶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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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자, 네. 뭐 하는 회사인지 네, 조금 더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죠. 예. 네, 저희는 이제 환자랑 그 챗봇이라는 그 인공지능 캐릭터랑 대화를 통해서 얻은 그 대화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환자분들의 복약 수능도를 올리면서 그 제약사 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에게는 더 많은 의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조금 더 누가 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는 지금 처음에는 질환 관리를 위해서 그 환자분들이 집에 있을 때 뭐 약을 얼마나 잘 드시고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제 사후 관리와 그 중간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일단 저희가 메인으로 수집한 항목이 잠깐만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보통 사람들이 뭐 궁금하다 그런 거 궁금하다. 내가 병원 뭐 무슨 병이나 아니면 무슨 약품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젤리랩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채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궁금한 점을 환자분들이 먼저 물어보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챗봇이라 하면은 보통 그 사용자들이 궁금한 거를 묻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다른 뭐 핀테크 쪽의 챗봇도 그렇고 뭐 커머스 쪽의 챗봇도 그런데 저희의 특징은 챗봇이 먼저 말을 걸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더 메인이고요. 챗봇이 네. 뭐를 통해서요? 카톡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저희 플랫폼으로는 카카오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저희 별도의 앱도 있습니다. 그 셋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왜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우리 젤리랩은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저희는 그 B2B 서비스예요.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를 그 고객으로 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 저희가 사용자 환자분들을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병원에 내원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거나 아니면 제약사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임상시험 대상자들을 그 기관에서 각각 리크루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각 기관과 협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서비스가 일단 B2B인지 B2C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환자라 하면 환자가 이미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B2C라고 하기 되게 애매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B2B라고 일단 답변을 해주셨고요. B2C가 되는 예, 거죠. B2B2C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B2B를 기반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아까 뭐 카카오톡 채팅도 되고 별도 앱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B2B 형식이 되면 병원의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해 주시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는 것만 뭐 가져오시는 건가요? 뭐 주력으로는 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아마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건 플랫폼에 따라서 살짝 다른데요. 네.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선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제일 접근성이 높으니까 네. 카카오톡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뭐 플러스 친구가 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친구 등록하기를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플러스 친구로 네.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다른 플러스 친구 보통 다른 거는 직접 상담원이 채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100% 인공지능으로 구현돼 있습니다. 아, 100%. 그러면
근데 그냥 예를 들면 A 병원, B 병원, 뭐 C 병원이 있으면 한꺼번에는 못 해주실 거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병원별로 그게 다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 저희는 그 플러스 친구가 저희 젤리랩 캐릭터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병원마다는 그 다른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똑같은 그 캐릭터 한 네. 계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네네. 환자분들이 그 등록을 할 때 그 병원 코드를 다 받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네. 코드를 이제 체포 시작할 때 입력하면은 네. 인식이 돼서 네. 네, 그 병원의 알고리즘대로 구동이 네, 커스터마이즈 돼서 그러면 그게 그 아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기능이 아예 있는 건가요? 그렇게 분류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요 저희가 아, 만든 내부적으로요?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환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아, 어떻게 되는 거? 뭐 어떻게 먼저 말을 걸게 되는 건가요? 송은강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닐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어땠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돼. 뭐 우선 처음 등록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 인적 사항을 봤는데 저희가 실명을 일단 알지 못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이니셜이랑 뭐 나이랑 뭐 전화번호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채팅을 통해서. 네. 예. 그리고 그 알림이 올 때는 이제 다 저희는 좀 데일리 베이스로 오래 사용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 처음 특히 후킹할 때 시나리오에 좀 초점을 많이 뒀어요. 예. 최대한 그 답변을 잘 하시도록 정말 뭐 가끔은 날씨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요 이슈 같은 거 재밌는 짤방 가지고 처음에 후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데이터를 약 복용 잘 그런 하셨는지 거군요. 그렇게 예. 수집을 하고 저는 사실 말씀 들었을 때는 아까 환자라고 정의를 하셨길래 이제 병원에서 그럼 그 환자에 대한 기본 내역이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문진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약을 3번 먹어야 되는데 혹시 빼먹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약 복용도 체크를 합니다, 물론. 아, 그런 네, 부분들요? 약 복용 체크가 메인이고 그러면 그거를 네.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실 뭐 나중에 또 그 우리 투자자께서 답변도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의학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고 의사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수집하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어서 예측적인 것을 알아내는 것과 그냥 그 병원에 있어서 원래 받았던 뭐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아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뭐 다 알아서 섞어서 뭔가 해내면 좋지만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문가 입장에서 뭐 받아도 되는 거 판단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함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료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고려가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의료법이 네. 확실히 더 타이트한 게 네. 있어서 의사분들이 네. 대단하신 분들이시라 네. 네, 저 수석님도 그렇고 아, 여러 네네, 그 그러게요. MD 분들의 네, 네, 도움을 네. 받아서 참고로 여기서 네. 우리 네. 이승우 수석님께서는 네. 현직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 네. 전직도 아니고 현직 의사. 예, 네. 네, 네. 예, 하여튼요. 네, 네. 자, 다시.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 챗봇은 진단을 하지 않고요. 네, 환자분들이 만약에 뭐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쵸. 라는 말을 했을 해드리면, 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선 그 의사분들이나 제약사분들에게 네. 그거를 알려주는 아니면 아이고 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공감. 네, 공감과 네, 네. 그리고 알림 그리고 네 진단을 뭐 어떻게 해라 약을 끊어라 네, 이런 네, 말은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네, 일단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딱 데이터 수집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이라고 지금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사나 그 의료기관이 확인하고 싶은 정보를 수집해 주시는 게 우리 챗봇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체 그게 뭐예요? 그 정보,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뭐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제약사로부터 조그맣게 매출이 났어요. 그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어떤 환자분이 그 약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른 주기로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데일리 베이스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2주나 뭐 4주 간격으로 전화를 하거나 내원을 해서 그 환자분들이 뭐 지난 한 달간 뭐 증상이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하시는데 그거를 좀 더 덴시티를 그 예, 밀도를 네 그래서 자,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이 그렇다면 대체 궁금한 건 왜 병원이나 왜 병원에서 우리 서비스를 써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병원에서는 우선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복약 수능도가 많이 안 좋아서 솔직히 말을 많이 안 듣고 환자분들이 네 까먹고 그리고 내원도 해야 스킵하고 그러니까. 되는데 내원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환자분들에게 잔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가 목적인 것 같고요. 제약사랑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제약사는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또 약복용은 또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생기는 매출은 궁극적으로 병원과 약간 쉐어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의 뭐 수익 모델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네. 이 확장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제약사의 타겟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의료기관하고만 좀 많이 연동을 했었는데 우연히도 그런 그 니즈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약사 쪽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제약사 임상시험 상에서 좀 추가적인 기능이라면 본 임상시험에 얼마든지 나중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 조금 남는 건 왜 병원에서는 왜 우리 거를 선택해서 고객에게 그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우리 수성님께서 그럴까요? 예. 투자자 관점에서 포함해서 간단히 한번 예. 먼저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젤리랩 왜 서비스 써야 되는 이유요?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되게 니즈가 사실은 강하고요. 네. 이제 보통 질병을 이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의사가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치료 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의사 앞에서 약 잘 먹으세요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 의료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만성 질환자라면 뭐 혈압을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잰다던가 뭐 아니면 혈당을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감기 환자라도 해도 사실 받은 약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거 잘 지키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걸 내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그렇죠. 오세요. 게다가 뭐 한 달 이렇게 지나면 더더군다나 네, 옛날 맞습니다. 데이터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뭐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했는 줄 알고 사실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안 됐다면은 네. 사실은 그 동일한 치료를 뭐 더 반복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문과 비지트와 비지트 별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저희가 좀 심리스하게 그런 인포메이션을 모을까라는 사실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챗봇을 통해서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거를 모을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수 네. 있고 좀 더 나은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사실은 되게 많은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그 수석님께서는 진짜 의사 생활을 하셨나요? 네, 저는 뭐 그 3년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의대는 의사는 이제 대체 복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제 네. 그냥 로컬 의사 네, 같이 네, 일도 네. 했었었고 대형 병원에서도 잠깐 그 일을 아까 했었어요. 제가 수익 모델 여쭤본 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러면 뭐 젤리랩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리고 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뭐 수술을 하는 무슨 외과적 치료는 아니고 네네. 내과적 치료라든지 뭐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제 병원 입장에서 여기 갔더니 금방 고쳐주고 소위 말하는 용한 병원이 되면 좋긴 하지만 그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네네. 예를 들면 의사가 진단하고 하는 거에 도움을 받는 거는 뭐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이냐라는 네. 문제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장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주시죠. 네. 네네.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한국에서는 네. 이제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네.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고 해서 네. 그거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윤아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수익 모델로 구사를 할 것인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이 과정을 기꺼이 돈을 주고 지불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좀 그런 임상 시험을 수행을 해야 되는 제약회사. 왜냐하면 임상 그래서 아까 시험이라는 제약회사는, 것은 네. 예,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그 말씀해 드렸던 그 치료 계획,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임상 계획이죠. 네. 임상 계획이 정확하게 수행이 안 되면 그 임상을 수행을 할 이유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감기약을 개발했다. 근데 그 감기약은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모든 감기가 다 낫는다. 네. 이런 약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럼 하루에 2번씩 일주일 동안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아침에 까먹었네? 저녁에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 약을 잘 만들어도 사실 임상이 계획대로 수행이 안 되면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비짓과 비짓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팔로업에 되게 큰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을 현재는 일일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다던가 뭐 이렇게 확인을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비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타겟을 맞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또 병원 간의 경쟁이 조금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병원 간에 이제 경쟁이 좀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좀 비보험 진료라던가 혹은 그쪽으로 갔을 때는 퀄리티가 중요한 경우에는 네, 퀄리티가 결국 그런 어떤 환자와의 관계를 그렇죠. 잘 만들어냄으로써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자, 굉장히 독특한 회사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의료 서비스에 챗봇 기술을 적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이러한 비슷한 모델이 외국에 있나요? 또 혹시 제가 모르는 경쟁사나 한국에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해외에서는 헬스케어에 챗봇을 접목한 사례는 큼지막하게도 몇 군데 있고요. 네, 그런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회사. 네, 예, 뭐 예를 들면 제일 큰 거를 말씀드리면 영국의 바빌론 헬스라는 곳이 영국에? 있어요. 네. 영국의 바빌론 헬스. 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데도 다들 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챗봇을 통한 진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환자분들이 뭐 그 배가 아프다. 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예, 사람이 그렇죠. 배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아픈데라고 챗봇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쿡쿡 쓰시오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알아서 찾아서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것 같다라는 진단까지 해주고 좀 심각하다 싶으면 뭐 거기는 원격으로 화상 통화도 되니까 네, 의사분들이랑 화상 연결도 해드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서 저도 다른 부분을 찾다가 네, 환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시간 관계상 아마 제가 일단 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또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헬스케어 그다음 챗봇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동떨어진 두 가지잖아요. 젤리랩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어떤 노하우들을 예를 들면 가지고 우리는 계셨길래, AI 전문가들이에요. 인 건지 아니면은 챗봇은 덤이에요. 다 약사들이 모였어요. 라든지 뭐 네. 장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우선 챗봇은 제가 뭐 대학교나 학부나 뭐 대학원에서 주로 연구하던 분야이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것을 전공하셨어요? 학부는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과를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창업을 했는데 예. 네, 데이터 마이닝 중퇴를 하셨네요. 예, 또 아직 중퇴한 사람 휴학입니다. 아니 중단인 것 같아요. 아니요, 다니고. 중퇴가 아니라 중단. 휴학이에요. 예. 휴학이고 그러니까 중단, 네. 중단입니다. 자, 예. 데이터 마이닝을 네. 하셨고요. 네네. 거기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챗봇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다. 네. 그럼 헬스케어는
헬스케어는 점? 네.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병을 많이 걸리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그 특정 질환에 조금 타겟팅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어떤 정신과로 시작을 했어요. 아. 왜냐면 정신과는 정말 진단부터 치료까지 말로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비슷한 게 저희 회사 저희 그 이 마루에도 마인드 카페라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무튼요. 네, 예. 다른 서비스는 그 예. 뭐 실제로 심리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구조라면 저는 정말 그거를 좀 완전 자동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환자로서 일단 느꼈던 그런 불만족감은 일단 병원에 가면은 저는 또 막 많은 저는 수면 장애 때문에 많이 갔었고요. 네. 아, 예. 그리고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금방 약만 주고 보내니까 이게 불만족감을 좀 느꼈던 거고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죠. 뭐 수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 제 상태를 뭐 이 약은 어땠고 이 약은 어땠고 이걸 좀 보고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요. 제가 그날의 수면 상태를 좀 어떤 날은 잘 자고 어떤 날은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의사 선생님은 뭐 지난주는 어땠어요? 이렇게만 물어보실 때 제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애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저도 몇 주 전에 나왔던 우리 모션베드 그 회사 아, 이름이 뭐였죠? 예. 모션베드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진동이 오면 잠이 잘 온대요. 네네. 아니 지금 제품을 가지고 네. 자기 챗봇을 쓰는 거죠. 아니 제가 아니, 그리고 그게 모션베드가 필요한 게 아니,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뵌 대표님들 중에 두 분이 다 수면 장애 때문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 한 정말요? 분은 수면 장애 때문에 모션베드를 만드셨고 한 분은 챗봇을 만드셨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네. 1부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